네, 콘트로 알아보는 시장 방향성과 유망주 전략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시장 조금 불안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저께 매크로 거시경제 지표들도 상당히 안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판단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었는데 전월 53.0에서 52.8로 예상치였던 52.0보다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수치는 아니었지만 하락 추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좀 특징적인 점이었던 것은 세부 지표들의 움직임이 컸는데요.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있고 뉴 오더는 계속 빠지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침체는 매우 강력한 디플레이 요인입니다. 지금 현재 랠리와 함께 침체 우려가 아직 상존하고 있는데 이 침체는 부채나 재고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고장나거나 기업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하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벌써 2.6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주식시장은 7월에만 9% 정도 올랐는데 지난 3월 이후 가장 강한 반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체 위협이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이 유럽이나 중국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훨씬 낮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이번 반등이 세게 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유로존 2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연율 기준 4%이고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9%입니다. 유로존의 성장률이 훨씬 월등한 수준인데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스 대란으로 기업 심리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고 유로존의 하반기 침체 진입 확률이 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재고 감소가 둔화될 수가 있고요. 연 1%대 성장, 즉 반등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고 있지만 금융위기라고 보기에는 힘들고 지역별로 그리고 산업별로 편차가 좀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미국이 그리고 기업들 가운데에서는 빅테크 등이 비교적 우위가 있는 그런 지역이나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저께 그 미국에서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ISM 제조업 지수를 나온 이후에 좀 뜯어봤거든요. 하나하나 데이터를 좀 뜯어보니까 공급 기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지수는 좀 떨어졌고 가격 지수도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두 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플레 압력이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안지선 네. 연구원님은 그 두 데이터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플레 압력은 정점은 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플레의 근본 원인은 각국의 통화량 확대나 재정 정책에 있었습니다. 시차가 존재하지만 과도한 완화 정책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은 연말로 갈수록 진정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지표들이 ISM 제조업 지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나 11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 패배 가능성을 감안을 하면 미국 통화 정책의 전환도 침체 위험이 현실화되는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좀 통화 정책을 다르게 해석을 하는 시점이 좀 빨라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미 연준의 유턴은 2023년 중반 물가 상승 압력을 좀 재차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량 증가 속도를 보면은 작년 5월에 26.9% 전년 대비 26.9% 상승해서 2022년 6월에 M2 증가율이 6.6% 상승으로 빠르게 둔화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상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은 빠르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물가 수준은 꽤 높게 유지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 물가 둔화가 되겠지만 2023년 하반기 이후에 이렇게 미 연준의 유턴이나 통화정책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경우에는 2023년 하반기 이후에는 재차 물가 상승률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경기가 침체인데 다른 지역은 좀 쉽게 얘기해서 더 침체입니다. 그렇죠? 그게 네. 문제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달러 강세 지금 뭐 108에서 105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언제까지 이게 지속이 될 것 같으세요? 네, 저희는 달러 강세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달러 인덱스가 20년 내 최고치의 수준에 달했습니다. 이제 달러의 상승세를 막을 요인은 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어서 80년대 이후 미국 경기 침체 국면에서 미국 달러 가치가 늘 상승했던 것도 있고요. 반면에 원화 가치는 항상 약했습니다. 유로존에 대한 우려도 달러 강세를 좀 부추기고 있는 추이인데요. 러시아나 유럽 간 에너지 갈등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정치 불안도 미국 달러 선호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미국 금리 인상 정점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 12월에서 내년 1월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이 정점을 기록을 한 후에는 2분기 이후에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달러는 2023년 2분기 이후에 점차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시장이 뭐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열흘 정도 지나면 CPI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때까지 조금 횡보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랠리가 계속 될 거라고 보십니까? 랠리의 지속 가능성, 좀 강한 반등은 이미 지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CPI까지는 좀 이렇게 많은 상승보다는 좀 유지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 S&P 500은 두 달에 한 번꼴로 반등 시도가 나타났는데 반등 전에 11%에서 12% 정도 하락한 이후에 20일에 거쳐 8%에서 9% 반등하는 형태였습니다. 코스피 반등폭은 미국 증시에 비해는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코스피 반등 전에 10% 정도 하락을 한 뒤에 그리고 한 20일에 걸쳐서 5%에서 6% 반등을 했는데요. 이번 7월에 5.1% 정도 코스피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 증시 모두 6월 말과 7월 초 저점 이후에 올해 평균적인 주가 회복 정도는 도달을 했습니다. 급락에 따른 반등 작용 국면 자체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원달러 환율 당연히 보고요. 금리 인상의 강도 같은 것들, 그다음에 미국 FOMC로부터 나오는 발언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적인데요. 실적이 하향 추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언제쯤 멈출 거라고 데이터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놓으셨습니까? 네,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일단 지금 현재 7월 들어서는 3.4% 정도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 지난달에 이어서 하향 조정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분기, 3분기 실적 하향 조정이 조금 더 심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4분기에 들어서서 조금 이제 반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 지금 마지막 주에 7월 마지막 주에 1.5%가량 더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연초 이후 가장 큰 하향 조정세라는 점, 그리고 2분기 실적 시즌 중에 하향 조정 속도가 가팔라졌다는 점을 좀 눈여겨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난달에 이어서 이익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는 업종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업종은 자동차, 호텔 레저, 에너지, 운송, 상사자본재 소프트웨어 업종입니다. 그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업종의 경우에는 7월 들어 하향 조정되는 듯 했으나 마지막 주에 상향 조정으로 좀 지난달에 이어서 이익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두 가지 포인트를 제가 좀 섞어서 질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랠리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고 반면에 코스피 이익 추정치는 조금 더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그 뜻은 코스피의 이익 추정치가 조금 더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은 시장에 반영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랠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랠리가 크게 이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단기 반등 수준은 다 이제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수가 더 크게 반등하기는 2,500을 뚫고 반등하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크게 하락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이익 추정치가 그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하향 조정되고 있지 않고 그 속도가 빠르지 않다라는 점이 뒷받침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익 추정치가 그렇게 크지 않고 속도가 빠르지 않다. 네, 우리가 지금 추정해 놓은 것보다 시장이 좀 바뀌어서 이익 추정치가 그만 하락하고 상향되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